안녕하세요. 최은정입니다. 오늘 너무 좋으셨죠? 네.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정확한 단어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간결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아메이와 이창원 팀장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할 얘기도 사실 이 앞에서 한 얘기와 다름없이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스토리로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얘기에 정말 그 기본을 흐르고 있는 거는 우리 좀 다르게 살아보자. 뭐 이렇게 미래 준비만 하면서 그렇게 그냥 먹고 살 궁리만 하면서 그게 해결 안 돼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돌려도 될까요? 네. 제가 꿈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꿈 목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꿈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가시처럼 마르기라는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꿈 가지고 계신가요? 남한테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난 그런 꿈 가지고 있는데 아유 이승에선 글렀나 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 어, 다시 태어나야 되나 봐.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진짜 100세 시대인데 나 이제 중간쯤 살았을 것 같은데 내 몸을 한번 정리해야 이제 앞으로의 세상을 좀 더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제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허리를 못 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 나 정말 한번 정말 몸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58년 동안 쌓은 살을 어, 바디키 프로그램 8주에 의존하는 건 그건 실패를 부르는 이유다. 어떻게 8주 만에 해결될까 하고 3년을 작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너무 짧은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못 이루어졌다고 좌절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길게 잡으면 얼마든지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게 작년 4월 7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조금씩 빼서 익숙해져서 많이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인스타에는 제가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대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인 거야. 나도 저 정도인지 몰랐는데 다른 사람 인스타에 들어가서 찾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3월 30일 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남이 비웃는, 특히 우리 딸이 많이 비웃는, 엄마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소리도 했고 제가 이제 5월 3일 날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어요. 목표를 크게 가져야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 바디 프로필은 김치 이러고 찍는 게 아니야. 그리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시 내가 한번 뭘 보여주겠다 이제 이러고서는 정말로 노력을 했죠. 이렇게 식단도 계속 작년 7월부터 계속 했고요. 그리고 그 운동도 계속 했고 그래서 지금 10kg를 뺐어요. 10kg를 뺐는데 아메이하고 똑같아요. 아메이하고 똑같아요. 마음속에 내가 이승에서 이룰 수 있을까?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야. 그런 막연하지만 남한테 내뱉기는 뭐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꿈, 이루어질까? 그런 꿈이 있어야 되고요. 그 꿈이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시점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목표가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중에 57kg에서 4개월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름 아침 저녁으로 프로테인 먹고 운동 3번 가고 라이드도 타고 했어요. 나름. 근데 인생에서 나름이라는 건 그렇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학교 가잖아요. 학원도 가잖아요. 성적 안 오르잖아요. 내 돈은 갖다 꼬라박아도 걔 성적은 안 오르잖아요. 근데 걔들한테도 물어보면 엄마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름. 그래서 정말 그 나름자를 떼버릴 수 있는 나를 동기부여시킬 강력한 목표가 생기면 사실은 그걸 시행해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걸 내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한 6, 7년 전에 쓴 나의 꿈 리스트인데 50kg로 살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봐, 내장 지방 레벨 4래요. 제가 지금 5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내가 저런 생각을 했었지? 근데 난 까먹고 있었잖아. 응? 정말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남기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내가 남겨놓고도 우리 이제 바디 멘토이신 우리 운동하시는 선생님이 나한테 50kg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뭔 소리야. 제가 제 꿈을 까먹고 뭔 소리야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스폰서가 연간 1억은 벌어야지. 그럼 뭔 소리야. 그렇지만 막연하게 어렸을 때 그래 나도 억대 연봉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내 삶에서 다 까먹고 있다가 진짜 잊어버린 꿈이잖아요. 그런데 아메이에 나오면 그 꿈을 이렇게 누군가 한번 건드려주고 누군가 꺼내주려고 노력하고 너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곳이 사실은 진짜 아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똑같구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던 그 마음속의 꿈들을 꺼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응원해 주는 게 아메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이름 카탈로그를 들고 가서 저한테 사업하자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학교 선생이었고 나름 남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나 혼자 잘났어. 잘나주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런 거 할 사람 아니야. 어디다 대고 아메이를 나한테 찍어다 붙여. 나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 다녔어요. 난 안 하려고. 그런데 열심히 도망 다녔는데 아메이를 제품을 써보니까 친해지는 거야. 나는 사실 됐어 이랬는데 나의 불편한 요소들을 해결해 주는 거야. 그렇게 아메이를 쓰라 그래서 그게 쓰라 그러는 그 스폰서의 얘기가 귀찮고 아메이 것들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리통, 두통, 발바닥 아프고 어깨 결리고 막 이러는 모든 증상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어머 내가 정상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 같은 똑같은 두통이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주는 게 맞아요? 안 해주는 게 맞아요? 해주는 게 맞잖아요. 아메이는 내가 쓴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남한테 전달하고 그 사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게 아메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메이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저렇게 리플렉서라는 제품도 나오고요. 저거는 진짜 이 일반 발 마사지기하고 너무너무 다르죠? 라이드라는 제품도 나오고, 엘사라는 제품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보조식품처럼, 화장품, 이빨 닦는 거, 머리 감는 거, 뭐 이런 제품들이, 우리 생필품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나오죠. 11일 날. 요게 뭐냐면, 클렌징 디바이스예요. 우리 아메이에서 클렌징 디바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얼굴 닦는 소리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걸 미리 써봤거든요. 너무나 감동.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까지의 그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나는 진짜 아무 기대 없이 닦았어요. 닦았는데 세상에 세수를 하는데 매끄럽고 보드럽기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우리 딸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이제 각질 끼잖아요. 근데 그것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온몸도 해봤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거 한 번 충전하면 60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1초에 35,000번 진동을 하면서 이 각질을 다 빼내고 블랙헤드도 다 빼내고 그러니까 온 몸에 정말 묵은 때를 싹 빼내는 진짜 그런 제품인데 그런 제품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메이는 진짜 웃긴다. 나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지? 이게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아이템이 그저 그렇다. 내지는 아이템이 끊긴다. 저희 남편이 내과 의사인데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 내가 하는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보조식품 업계에서 한 59위 정도 하는 거야. 그런데 너 한번 먹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야. 업계 1위니까 진짜 자신할 수 있으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품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한치도 거스를 수 없는 정직하게 좋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도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괴리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내가 이걸 그냥 이 사람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별로 안 좋은 제품을 내가 쟤한테 홀랑 팔아먹었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이게 아까 얘기한 머리 나는 모자잖아요. 애칭 엘사. 그런데 이 수요일 날 저녁에 혹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머리 나는 모자에 얼마나 광분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우리 엄수연 사장님이라는 분의 남편분이세요. 저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가발을 쓰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가발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지. 근데 가발을 벗고 나서야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죠? 이거는 진짜 대박 중에 초대박이고 진짜 혁명과 같은 일이고 노벨상 타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 IR LED라는 게 깊숙이 들어가서 다 밭을 갈아서 진짜 정말 모발을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분이 이제 제품 감동을 하세요. 그 수요일 날. 근데 이런 확실한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정말 진짜 아메이 제품 좋다 하고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 거죠. 그래서 그 IR LED라는 거를 보시면은 IR LED가 딴 데는 얼만큼 들어갔나 보실래요? 아무것도 없어. 이거 8개야. 하나 있는데 8개야. 그런데 우리 건 100개 들어가 있잖아.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IR LED를 왜 저렇게 조금 넣었을까요? 비싸서. 그런데 우리는 저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건 10분 쓰는데 27분 써요. 여기 거 우리 거는 한 450g 뭐 이렇게 되는데 딴 데 건 다 600g 넘어요. 소고기 한 근을 머리에 얹어놓고 선풍기도 안 틀어주면서 27분 얹어놓고 디스크 생겨요. 근데 우리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인데 이거를 이번 달에 지금 시작했죠. 프로모션을 시작했는데 캐시백을 많이 준대요. 이번 달 사시면 캐시백을 많이 준대요. 그동안 망설이셨던 분들 현대카드 만드시면 36개월로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러면 아메이는 뭘 하자는 거냐. 도대체 뭐 앞에서 계속 미래 준비다 어쩐다. 근데 여기 아메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아메이가 나오겠지 하고 계셨죠. 그런데 아메이는 뭘 하자는 거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생필품을 내가 쓰는 거예요. 쓰면 당신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잘 썼구나. 당신이 쓰는 걸로만도 그 광고 유통비, 그 물건값에 안에 있는 광고 유통비의 일부를 당신한테 주겠소 해서 생필품을 소비하면 장바구니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적립도 해주고 캐시백도 해주고 내가 이게 좋다. 그리고 또 캐시백도 받아보니까 너무 유익하다. 그래서 남한테 가르쳐주면 그야말로 캐시백을 좀 더 주고 이렇게 내가 물건 쓰고 구정 광고 하는 일이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누군가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게 컨설팅 해주고 교육, 훈련, 동기부여 시켜주는 일을 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통칭 파트너 후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주면 그야말로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아메이는 내가 물건 쓰고 구정 광고하면 거기서 해결하는 아메이가 다라고 생각해요. 물건 쓰고 구정 광고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얼마 정도냐 하면 연간 2,500에서 3,000이에요. 그럼 2,500에서 3,000인데 아메이 뭐 억대 연봉도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서 받는 거냐? 그거는 누군가를 후원하는 저 행위를 했을 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이에서 돈을 주겠다고 수익 구조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뭐냐?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을 잘 살게 해주면 당신도 먹고 살게 해줄게.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나 쓰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메이는 낯쓰고 팔고 하는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메이의 메인 잡은 저 파트너 후원이라는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도 같이 잘 살게 만드는 행위가 아메이가 지향하는 아메이가 지향하는 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 아메이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것도 그럴 것이 여기에 내가 물건 쓰고 구정 광고 하는 걸로 받을 수 있는 보너스예요, 이게. 1차 보너스라는 거. 그 다음에 2차부터 이 나머지 몽창의 보너스 13가지 보너스가 있어요. 14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내가 물건 쓰고 구정 광고 하는 걸로 받는 보너스고 나머지 그 13가지 보너스가 몽땅 다 누군가를 후원해서 그 사람을 도와서 성공시키는 일로 받는 보너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메이가 진짜로 세일즈라면 돌아가신 분이 승진할 수 없겠죠. 이 사진이 돌아가신 분 승진한 사진을 캡처한 건데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든 네트워크에서 나오게 되는 광고 유통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저분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비자가 이빨 닦고 세수하고 물건 썼겠죠.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한테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아메이로 돈 붙이고 아메이에서는 그분한테 물건 붙이고 그렇지만 아메이에서 이 매출이 어떻게 일어났나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노동력을 제공해 놨구나.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도 이분의 노동력을 인정해서 드려야지 하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와이프 찾아서 자녀분 찾아서 상속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승진했어요. 그럼 귀신이 팔겠어요? 파는 것만 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단순하게 파는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 어디서 어떻게 돈이 나오냐. 아까 제가 광고 유통비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물건값에는 광고 유통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생필품을 쓰려면 어디를 가서든 사는 거야. 쿠팡에 가서 사든 마트에 가서 사든 어쨌든 내가 공장 가서 그 물건을 직접 띄워오지 않는 이상 그 물건은 어딘가를 통해서 사게 돼 있으니까 광고 유통비는 어디를 통해 사도 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 거 아닌 원래 내 거 아니라고 알고 살았던 광고 유통비를 내 거라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메이예요.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매일같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여러분 생필품을 써요. 그 생필품을 쓰는 행위로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 버는 돈을 버는 그 대기업은 우리보다 100배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100배가 뭐야? 10,000배 잘 사고 10,000,000배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돈 벌어주는 행위를 우리는 먹고 사는 걸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그걸 중단시키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사는 걸로 버는 돈을 우리가 일부 찾아올 수 있으면 그게 나빠요? 그게 진짜 나빠요? 사실 생각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어. 그래서 이 생필품을 팔아서 생길 수 있는 이 부분은 니네 게 아니야. 손대지 마. 넘보지 마 하는 걸로 평생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다가 이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기존의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아닌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꾼다면 물건값에 있는 아메이에서 주겠다고 하는 35%를 우리가 한 만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이거는 획기적인 일이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인지할 수 없는 획기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26년 전에. 그래서 사실 그때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의가 많았겠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는데 제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저 책을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저 책은 아메이 창업자가 쓴 책이에요. 내가 왜 아메이를 만들게 됐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하는 자서전적인 책인데 저 책의 제목을 보고 제가 일단 거부를 했어요. 야, 자본주의가 더불어가 어디 있어. 되게 웃기네. 이랬어요. 근데 그걸 무식하고 용감하게 책 제목으로 써?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저 책을 딱 읽고 나서 겸허해졌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몇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세상이 좋아지겠다.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아메이였는데 20여 년을 하게 되고 몇 년 전에 저 창업자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이제 문상을 갔는데 문상을 가서 뭘 느꼈냐면 92년 다닌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만 다닌 거야. 그 교회만 다닌 데서 장례식을 해요. 거기는 우리로 따지면 한 태백쯤 되는 시골이에요. 미국에서 보면. 그러면 부자들은 잘 살면 어디 가서 사나요? 강남 와서 살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거기는 태백을 뜨지 않고 태백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소아아동 병원도 짓고 정말 그 지역 사회를 일으키신 분인데, 그래서 모두가 와서 진짜 오래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오셔가지고 애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례식장엔 너무 작아서, 교회가 작아서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아메이라는 회사는 아메이 회사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회사를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뭐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뭐 이런 어떤 비전을 딱 세워가지고 기치를 내걸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분의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원래 같이 잘 사는 게 자기 삶의 비전이야. 자기가 같이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잘 사는 거, 더불어 사는 게 이분의 비전이야. 삶의 비전이야. 그 누구나 올바르고 좋아 보이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자기 이익을 앞에 놓고 그 이익을 앞에 놓고 그 비전을 실현하는, 그 좋은 얘기를 실현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뼛속까지 정직하구나. 저는 정직이라는 것이 거짓말 안 해. 이게 정직이 아니라 내가 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같은 걸 정말 진심으로 정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창업자는 진심으로 정직하구나. 와, 나 정말 진짜 운 좋은 사람이다. 내가 그때 딴 게 왔어도 아무 개념 없이 했을 텐데 어떻게 아메이가 나한테 와서 내가 평생 내가 사업하고 내 자식까지 사업하고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사업하는 이 일이 이상한 회사였으면 내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괴로울 뻔했나. 여러분들한테는 아메이 좋아요. 그런데 입을 뒤집어 쓰고 사실이 아닌가 봐.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인생이. 근데 그게 아니고 안팎이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깔끔한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서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내용을 정말 저는 이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남한테 입도 뻥끗 못했어요, 사실. 근데 이 스폰서들은 얼마를 벌까요?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이게 뭐냐면 노력순으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응? 내 위에 1명이 있으나 2명이 있으나 100명이 있으나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거지, 내 위에 몇 명이 있는지가 내 수입에 관계가 없다는 표예요. 내가 이거를 설명을 듣고 와, 그러면 내가 남한테 얘기할 수 있겠네.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이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나 친구야, 나 돈 좀 벌어야겠어. 그러니까 네가 내 밑에 좀 깔려야겠어. 그런데 죽을 때까지 너는 나를 넘어서지 못해. 친구야, 같이 하자. 그걸 하라는 거잖아. 다단계라는 건. 그 얘기 못하지. 내가 좋아. 내가 제품은 쓰겠지만 이 오해가 정확하게 풀리기 전까지는 양심상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해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해가 정확하게 풀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쩌면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어. 근데 내 친구를 소개했어. 근데 난 안 하게 됐어. 내 친구가 스폰서하고 사업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 오케이잖아. 나보다 돈을 많이 벌잖아, 내 파트너가.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를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말끔해지니까 남한테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숫자에 참 이제 빠르지 못한데도 이 숫자를 보고 사업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게 다단계다 아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우리로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말로 이렇게 해명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사실은 가장 필드에 나가면 어쩌면 나한테 말을 턱 못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짐을 짓고 나는 아닌 것 같아, 난 좀 바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면 그 모든 게 안 바쁘고 막 나 이거 관심 있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중원부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노벨상 같은 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에디슨 어워드라고. 에디슨처럼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한테 주는 상이야. 그런데 이게 87년에 만들어진 상인데 93년에 창업자 2분이 이 상을 탔더라고요. 이게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도 타는 상인데 받은 상인데, 이분들이 뭘로 받았냐면 그 마케팅 수익 구조, 함께 잘 사는, 그리고 공정한 그 수익 구조로 이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가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래, 이상한 걸 하려고 그래 하는 그 아줌마 말이 맞겠어요? 에디슨 어워드가 맞겠어요?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막 팔아제껴서 끝을 내는 일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구를 이용하는 다단계도 아니라면 그러면 나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세모노메가에 아까 감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좋아했어요. 그러면 내가 두통이 있는 사람, 생리통이 있는 사람, 어깨가 아픈 사람, 저기 발바닥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한테 만나면 만날수록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비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써가지고 내가 9% 정도 아메이 계산 방식으로 한 120만 점이라고 물건에 점수가 붙어 있는데 그 정도 썼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쓰는데 이렇게 구조를 갖춰서 내가 누군가 3명을 이렇게 가입시켜서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얼마가 들어오냐면 생필품을 썼을 뿐인데 그 생필품의 광고 유통비 내가 구정 광고를 했다고 그 광고 유통비 쪽으로 나한테 얼마가 들어오냐면 10에서 15만 원어치가 들어와요. 10에서 15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매달 내가 생필품을 그렇게 쓴다 그러면 매달 이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10에서 15만 원씩 나는 생필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생필품을 10에서 15만 원씩 매달 공짜로 쓰고 싶은 사람이 그리고 그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 사람이 3명이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응?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면 3명씩 물동이를 뒤집어 쓰는 걸로도 정말 소아아동병원을 지었다고 유퀴즈에 션이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3명씩 내려간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6단계만 내려가도 300명이 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요렇게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요렇게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3명씩 이렇게 한 단계만 더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15%라 하는 비비라는 핀이 돼요. 이제 이건 아메이 직급에 대한 그 명칭인데 비비라는 핀이 되면 80에서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80에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아까 얘기 들으셨죠? 따박따박 들어오면 5억짜리 오피스텔을 가져야 1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자산 가치라고 표현하죠. 월세 수입 자산 가치라고 표현하는데 뭐 골치 아파. 그냥 그거 골치 아프고 그냥 매달 100만 원씩 벌게 됐다고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게 됐다고 이제 내가 후배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직장 다니는 후배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매달 자산 가치 이런 거 다 떠나서 매달 100만 원씩 연간 1200을 넘겨서 번다고 친다면 어떻겠냐? 회사 다니면서는 어떻게 해야 그 돈을 벌 수 있냐? 그랬더니 후배가 뭐라 그랬냐면 언니 1200이 연봉이 늘려면 늙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그런 거랑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 그런 그런 거라면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래요 해서 이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세 사람씩 연봉을 1200씩 받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요 세 사람을 도와준 여러분은 어떤 돈을 가지게 되냐면 연간 4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연간 4천이면 실수령액이 6,500이에요. 회사 다니면 굉장히 세금 많이 떼는 거 아시죠? 연봉이 2억이신 분이 집에 1억 2천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천이면 천지를 헤매고 다녀야 버는 돈이야.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애는 내팽개질하고. 그렇게 해야 버는 돈인데 그거를 내가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 수 없는 게 있는 거고 내가 노력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그걸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나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노력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 대단한 기회인 거예요. 응?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그 생각을 안 해버리면 그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연간 4천이 됐어요. 그렇게 연간 4천을 또 내가 3명을 후원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연간 1억 정도의 연봉을 가진다는 거예요. 연간 4천만 돼도요. 20억짜리 꼬마 빌딩이 있어야 받는 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애 키워요.
애 놀이방 가고 유치원 간 사이에 내가 노력을 했어요. 내가 몰두를 하면 그 시간이 짧아질 거고 내가 조금 천천히 하면 그 시간이 늘어질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시간을 양으로 축적해내면 정말 내가 한 2년, 3년 안에 20억짜리 빌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월급 받아오는 걸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나가서 죽어라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평생을 돌아다녀서 집으로 돌아오실 때 500이 안 돼서 여러분 미래 준비하자고 모인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돈, 아까 400. 그 500을 못 만들어가지고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가 이러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내가 어차피 세월은 지나가는데 이 아메이를 통해서 어차피 내가 쓰는 생필품으로 어차피 내가 가졌던 인맥 안에서 그 일을 이룬다고 친다면, 그래서 연간 4천 정도 번다고 쳐도 진짜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억을 벌어, 그러면은 40억, 50억의 자산 가치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거는 이승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됐어.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되는 일이에요. 야, 꿈은 무슨 꿈. 그냥 먹던 거 먹어.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 우리는 대안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고, 그걸 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3명이 그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 정도로 성공시키면 1억을 벌고요. 6명을 성공시키면 3억을 벌고요. 아, 무슨 소리야. 난 더 성공시킬 거야 해서 12명을 성공시키면 연간 10억을 벌고요. 이거는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25년 하면서 한 20명 정도 후원을 한 거예요. 1년에 1명 못하는 해도 있었죠. 20명 정도 후원을 했는데 그 후원한 분이 다 자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저도 이 정도의 수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의 수입을 가지는 것이 제가 여기까지 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적은 거지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저 사람 참 속 시끄럽다겠다 이렇게 많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연봉 4천 받는 요 분들서부터는 우리 나이에 그 인생 주기로 따지자면 요 Q라고 써져 있는 연봉 4천 되시는 분들은 중고생이에요. 중고생.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갈 줄은 알아. 그래서 스스로 학교 가고 자기 오너십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저는 요 학교 안 가겠다고 떼쓰는 요 친구들을 계속해서 보살피는 일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떤 게 너무 좋냐면요. 내가 뭔가를 더 넓히려고 그러면 박사학위 따와. 내가 뭔가를 더 확장시키려고 그러면 연수받아와 시험 쳐와 그리고 한 20억 더 가져와. 이러면 아이고 고마 됐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서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할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처음부터 했던 일. 아메이 좋아. 아메이 사업 좋아. 제품 좋아. 아메이 좋아. 제품 좋아. 함께 잘 살자. 이 얘기만 계속하는 일을 하면은 이 사업이 확장된다는 놀라운 이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무점포 무자본. 응? 정말 직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것도 더 플러스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꿈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비전으로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듭디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우리 인생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이런 인생 시간표도 봤듯이 우리가 뭐 죽장하고 취직하고 일하다가 결혼하고 또 남들이 다 나니까 또 애 낳고 낳았으니까 죽자고 키우고 애 대학 보내고 그리고 딱 나면 갱년기예요. 요즘은 애들이 늦게 나가지고 정말 애들 다 대학쯤 갈 때쯤 되면 갱년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 아파요. 그 다음에 엄마 아파요. 아빠 아파요. 시어머니 아파요. 시아버지 아파요. 남편 집으로 돌아오셔요. 애들이 뭐 간간히 사고 쳐요. 이러면 평생 내 삶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까워. 저는 다행히 33살부터 그 자각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 아까웠어. 내가 너무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26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28, 9에 둘 낳다 보니까 내가 결혼해서 애를 한참 키우고 있을 때도 결혼 안 한 내 친구들이 사회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었어.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세상이 엎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어. 나는 이렇게 사는데
세상은 막 돌아가. 그래서 돌아가는데 내가 그걸 따라잡을 수도 없고 회복할 길이 없는 거야. 아, 이거 뒤집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아메이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을, 나의 세상을 뒤집고 싶었어요.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애를 키우는 거는 초등학교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삶인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기저귀 갈고 똥기저귀 갈고 정말 맨날 분유병 닦고 이러면서 내가 인생을 보내는 거를 내가 인생의 보람이라고 느껴야겠지, 엄마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나는. 응? 난 안 되는 인간이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다르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고 나면, 이 인생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윤태익 교수님도 말했다시피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뭐가 있어. 이 일이 해결이 되고 저 일이 해결되고 그 다음 일이 해결되고, 일이 없어진 다음에 일을 하려고 치면 관뚜껑 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살 것인가 나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걸 한번 결정을 못하겠으면 오늘부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 정말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1도 후회가 없겠나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난 이러고는 못 살아. 이거였어요, 아메이 할 때. 아메이 하다가 보면 이것도 일인데 속 시끄러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로 돌아갈까? 죽어도 못 돌아가겠는 거지. 난 그건 아닌 거지. 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 이미 나는 꿈을 봐버렸고 희망을 봐버렸고 나는 정말 내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글로는 못 돌아가겠는 거지. 그렇다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저는 제가 뭐 나이가 아주 많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젊으신 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 잘 살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잘 살기로. 아까 잘 산다는 건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잘 살기로 결심하시라는 거예요.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잘 사는 삶이 내 삶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살다 보면 잘 살겠지? 그거는 진짜로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 결심을 한 이후로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왔는데 사실은 저의 아메이는 어쩌면 그 이후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로 더 진한 아메이가 저한테 이제 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돈이 내 인생에 더 이상 걱정이 아니야. 들어오는 돈 안 보고 나가는 카드값 안 보고 산 지가 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얼마나 멋질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돈이 끝났어. 내 새끼도 끝났어. 끝나면 그 다음에 나는 얼마나 멋진 사람일까. 저는 분명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다 끝나면 저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멋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삶을 이제 꿈꿔왔었는데 그 중에 제가 꿈꿨던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저희 딸하고 2세 사업을 하는 거죠. 딸하고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게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외롭지 않고 진짜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요즘 드냐면 메이가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인생 저 뒤편쯤에다가 이런 행복을 또 숨겨놨구나. 여러분들 꼭 2세 사업 하세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건 진짜. 아메이를 완성시키는 일이에요. 먹고 사는 삶으로 시작했던 아메이를 헬핑 피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자녀들과 하게 되면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도 하고 우리 남편도 의사 중에서 제일 행복하지 않겠어요? 9시에 나가서 12시 30분에 유치원생보다 빨리 돌아오는 의사. 그리고 이런 여행을 가죠. 이런 여행도 사실은 저도 아메이 시작할 때 꿈도 못 꾸는 일이었어요. 그림이 좋잖아요. 우리는 가서 놀고 사진 작가가 따라가서 사진을 찍어줘요. 이건 이제 보스니아인데 너무 멋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꿈이 있었어요. 내가 아메이로 이만큼 잘 사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 파트너들하고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간, 저희 집인데 집을 지어서 아래층을 다 같이 그냥 비즈니스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죠. 무슨 짓을 하려고 만들고 싶으냐면 이런 짓을 하려고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함께 하려고
그래서 거의 뭐 파티하우스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함께 지내고 놀고 먹고 그냥 돈 버는 어른 동아리? 우리가 추구하는 아메이?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들이 언젠가 제 연애 편지를 싹 다 뒤져보다가 저한테 줄 쳐가지고 보낸 그 연애 편지 중에 일부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 아들이 이걸 딱 나한테 보내면서 엄마, 꿈을 이룬 삶을 살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내가 옛날에 그 편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난 사람 냄새를 풍기며 살고 싶다. 많은 삶 속에 내 작은 인생을 비비적거리며 그 속에서 날 만들고 싶다. 훗날 나를 기억하는 이웃들에게 대접할 따뜻한 밥 한 공기라도 품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돈, 명예 그런 것들도 무시되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갖고 싶은 건 작은 것에서도 인생을 발견할 줄 알고 내 스스로 그 기쁨을 느끼고 작은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다. 피상적이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이게 내가 21살인가 2살 때 썼던 편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잊고 살았어.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내 꿈이 가시처럼 살고 싶다라는 건 난 50kg가 되고 싶다는 꿈을 내가 적어놓고도 잊고 살았듯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나는 이걸 잊고 살았어. 삶에 찌들려서 잊고 살았어. 그런데 아메이가 나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 꿈을 이루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이렇게 정말 사람에 둘러싸여서 좋은 관계를 맺고 진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죠. 아메이라는 건 절대로 도전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무엇을 성취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창업자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마음가짐의 변화, 결심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뭐야 생뚱맞잖아. 그럼 오늘부터 한번 고민을 시작해 보세요. 내가 이대로 살아서 좋을 것인가?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진짜 없나?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문을 나서신다면 오늘 하루가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